안녕하세요. 새싹소아과 원장 강수민입니다. 신생아나 어린아기를 키우다 보면 특히 육아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정상인가 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 자주 겪을 수 있는 신생아나 영아 초기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초보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개원엠 정도인지 구토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원엠이라면 아이가 수유 후에 트름을 하다가 살짝 이렇게 흘리는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한다고 말을 한다면 구토물이라든지 식후에 한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구토물이 왈칵 나오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토가 반복적이라면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원엠이라면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구토가 지속되는 환아라면 수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액치료라든지 다른 약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차갑다는 말이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그 주변 환경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지 또는 아이가 청색증이라고 하는 입술이 파래지는 증상이 보이고 있지 않은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손발이 땀이 많아서 차가운 친구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체온은 36점대라면 정상 체온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시는 브라운 체온기는 외부 체온기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신부 체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온계의 결과를 보지는 마시고 아이의 얼굴 컬러라든지 입술 컬러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체온을 걱정하시는 경우라면 35도를 넘는 것은 중요하고 혹시 고체온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37.56도 정도까지는 미열에 해당하며 또 정상 체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덥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원해 주세요. 눈곱이 많이 껴서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진료실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닦아줘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당연히 닦아주셔도 되고요. 식염수를 묻힌 거즈도 괜찮고 따뜻한 미온수를 적신 거즈도 상관없습니다. 닦아는 주시되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눈물샘이 이렇게 막히는데 눈물샘이 앞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 라인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진료실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탯줄이 제거된 후에 발생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물이 계속된다면 상처가 알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피가 계속 나는 부분도 용종이 좀 생겨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배꼽이 증식하고 있는 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질산은으로 제거하거나 또는 외과 쪽에서 소작술로 배꼽 용종을 제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대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황금색 변이 아니어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황금색과 초록색 변 둘 다 정상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담즙이 배출되고 장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색깔일 뿐이고요. 다만 위험한 변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위험한 변은 흰색이나 레몬색 컬러의 굉장히 희끗한 변을 말하고요. 이것은 간이나 담도 배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몇 번? 네. 횟수에 다들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죠. 변의 횟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하는 환아의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배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변을 볼 때 불편해하지 않는지, 그리고 변을 보고 난 이후 또는 변을 볼 때의 과정들이 원활한지를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환아라면 3개월 정도까지는 서서히 황달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황달 수치라고 하는 것이 생후 출생했을 때의 일수에 따라서 기준 수치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 시에 10에서 12 정도라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생 후 3, 4주가 지나면 적어도 18에서 20 정도의 수치가 되어야만이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아에서의 황달이 보인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르렁 소리 나는 거는 콧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유 후에만 그르렁거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후두 연화증의 가능성이 큽니다. 후두 연화증은 6개월 정도가 되면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수유 직후에만 발생하는 그르렁거림이라면 지켜보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코를 빼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쉬는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좀 늘거나 또는 숨 쉬지 않는 동안에 아이가 움직임이 없거나 손이 빳빳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에 대해서 엄마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오시면 저희가 그때 상황을 보고 진료실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으네요.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신경관도 발달을 하고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끙끙대거나 주리를 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손발을 바짝 펴기도 하고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상 반응에 속합니다. 다만 축 처지는 아기, 반응이 없는 아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빨리 데리고 오시는 거 아시죠? 만약 신생아의 경우에서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 엄마들이 사경, 사두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신생아는 원래 이제 체구에 비해서 머리가 큰 편이고 장두형이라고 해서 앞뒤로 되게 많이 길어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눕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 눕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4개월 정도 우리가 흔히 터미타임을 하는 시기가 되면은 그 시간이 늘수록 아이의 찌그러졌던 머리는 점점 자기 사이즈 또는 자기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걱정된다면 반대쪽으로도 한 번씩 눕혀봐 주시는 거는 괜찮긴 합니다. 반드시 사경사두가 신생아 시기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4개월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머릿속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딱지가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태열이 조금 심하거나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지루성 두피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아토피로 이행되는 건 아니고요. 태열이 있는 아이들, 몸에 열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그런 증상들이 종종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탈락되긴 한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억지로 떼는 것보다는 보습제를 이용해서 각질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또는 이제 샤워나 목욕하는 도중에 가벼운 각질은 탈락되는 경우라면 해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경우는 숨 쉬는 게 곤란해 보일 때입니다. 숨 쉬는 게 곤란해 보이는 게 코가 막힌 정도도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호흡 발작이라고 해서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약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얼굴 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청색증이 보이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이의 반응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의 자극을 주면 아이들은 무조건 움직이거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응이 약하고 울음소리가 약하다면 이거는 무조건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낮고 연약하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상 반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초보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준비해 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